당신은 어떻게 며느리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었나요? 상담사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꼭 제 양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요. 사랑이라고 하긴 좀. 말끝을 흐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어요.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며 단 한 번도 뒷돈을 받은 적 없고, 이혼 후에도 전 아내에게 매달 생활비를 빠짐없이 보냈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요. 아들의 여자를 안았습니다. 처음엔 동정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망설임이 없었다면, 그녀의 손길에 온기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그녀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던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는 걸. 아버님,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상담사는 기록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판단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그래서요. 안아주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님,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릴게요. 토요일 아침, 연정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괜찮아. 혼자서도 잘해. 아니에요. 저 진짜 잘하거든요.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비누향이 풍겼죠. 준우 녀석은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3년 전 공무원을 퇴직하고 이 전원주택에 혼자 들어온 뒤로 주말마다 저는 이렇게 아들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정확히는 며느리를 맞이했다고 해야겠네요. 준우는 늘 바빴으니까요. 아버님, 무 좀 깎아드릴까요? 아니, 내가 할게. 에이, 제가 할게요. 아버님 손목 안 좋으시잖아요. 연정이는 제 손에서 칼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죠. 준우는 뭐 하나? 맨날 그러죠 뭐. 회사 일이래요.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요새 바쁜가 보구나. 네, 엄청요. 연정이가 물을 깎으며 대답했습니다. 칼질이 능숙했어요. 하얀 손목의 앞치마, 끈이 2번 감겨 있었죠. 3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는 깨끗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소박한 차림. 초등학교 선생님답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안 외로우세요? 갑자기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배추를 씻던 손을 멈췄어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래도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야. 그럼 어머니 생각은 안 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헹구던 배추를 대야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나기야 나지. 근데 뭐 어쩌겠어. 후회하세요? 응. 이혼하신 거요. 연정이가 물을 썰며 말했습니다. 칼날에 햇살이 반짝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요? 너무 깊숙이 파고드는 질문이었어요. 며느리 주제에 라고 생각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서로 맞지 않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웠었거든요. 한 번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죠. 전 아내는 용서하지 않았고 저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누군가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제 목소리가 조금 거칠게 나왔습니다. 연정이는 웃었어요. 궁금해서요. 아버님도 사람인데 외롭지 않으실까 싶어서요.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 거야. 그래도 중간은 함께여야죠.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기운이 흘렀어요. 마치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너희는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연정이의 손이 멈췄어요. 물을 썰던 칼이 도마 위에 놓였죠. 네, 준우랑 너 말이야. 요새 사이가 좀. 아, 네. 괜찮아요.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연정아. 네, 아버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들어줄게.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버님. 응.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어색하게 배추를 씻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나 먼저 갈게요. 거실에서 준우가 소리쳤습니다. 뭐? 벌써? 급한 미팅 잡혔어요. 연정이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주방엔 저와 연정이만 남았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물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래? 아버님, 준우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배추 씻던 물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면서요. 증거가 있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연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저에게 내밀었죠. 카톡 대화였습니다. 오늘도 회사 늦는다고 해. 우리 호텔 갈까? 크크 오케이. 근데 와이프한테 들키면? 걱정 마. 그 여자 눈치 없어서. 준우의 프로필 사진이 또렷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언제부터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한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우연이요. 준우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있었는데 알림이 계속 떠서 연정이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물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혼. 그 단어에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그건 아직 사랑해?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을까요? 연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닦을 뿐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꺼냈습니다. 앉아. 네. 그녀가 조용히 의자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주방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연정아. 네, 아버님.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연정이를 바라봤습니다. 38세. 아직 젊은 나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준우한테 말해봤어? 못했어요. 왜? 무섭거든요. 뭐가? 혼자 남겨지는 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알았거든요.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버님은요? 연정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랑 헤어지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그야. 힘들었지. 지금도 후회하세요?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매일 해. 왜요? 내 잘못이니까. 연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무슨 잘못이세요? 나도 바람을 폈었거든. 그 고백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근데 그게 다 무너뜨렸지. 그래서 어머니가 응, 용서 안 해줬어. 당연하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 말이야. 연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님도 외로우셨나 봐요. 그때 외로웠지. 변명이 될 순 없지만 저도 외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우는요,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아요. 대화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침대에서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했어요. 며느리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불편했거든요. 이미 남남이에요.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그럼 헤어지는 게 무서워요. 연정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아무도 날 안아주지 않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 순간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죠.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 좀 마셔. 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연정이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뭐가? 들어주셔서요. 이런 얘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친구들한테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다들 행복하게 사는데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연정아. 네. 여기 자주 와. 네. 혼자 있으면 더 힘들 거야. 여기 와서 밥도 먹고 그냥 쉬다 가. 아버님. 나도 심심하거든. 누가 말동무가 돼주면 좋겠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편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연정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우가 연정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연정아, 가자. 준우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어요. 연정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차 시동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연정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우는 얼굴, 웃는 얼굴, 간절한 눈빛. 이건 동정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불쌍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3일 후 연정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딱 3일만 여기서 쉴 수 있을까요? 문자를 받은 건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3일이면 괜찮겠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답장을 보내고 나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두근거린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죠.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연정이가 서 있었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요. 아버님, 어서 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준우한테 말했어? 아니요. 그냥 친구 집 간다고 했어요. 그래. 저는 캐리어를 받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객실 쓰면 돼. 침대 시트는 깨끗하니까. 고맙습니다. 연정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가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숨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들렸는지도 모르죠. 이건 아니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 앤 내 며느리야. 아들의 여자라고. 하지만 가슴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연정이가 나왔습니다. 잘 잤어?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죠. 학교는 병간했어요. 며칠. 아파. 마음이요. 연정이가 씁쓸하게 웃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커피 2잔을 내려 하나를 그녀 앞에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마셔.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아버님. 응. 여기 있으니까 숨 쉴 것 같아요. 그래. 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녀가 컵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우가 들어오면 공기가 무거워져요.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 정도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거 아냐? 무서워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연정아. 네. 혼자가 되는 게 왜 그렇게 무서워? 그녀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제 아버지가요. 절 버렸거든요. 응. 5살 때요. 엄마랑 저 두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연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누군가 제 곁을 떠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잘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떠나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연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머리로는요. 근데 마음이.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녀가 우는 걸 지켜볼 뿐이었죠. 한참 후, 연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앞에서. 괜찮아. 창피하네요. 우는 게 왜 창피해? 울어야지. 안 그러면 병돼. 그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님은 우세요? 가끔. 언제요? 혼자 있을 때. 누워서. 무슨 생각하세요? 옛날 생각. 후회되는 일들. 저는 빈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나이 먹으면 후회가 많아져. 그땐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못했을까? 저도요. 연정이가 말했어요. 준우 오빠를 만난 것도 후회돼요. 그래도 사랑했잖아. 사랑이었을까요? 그냥 외로워서 매달린 건 아닐까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아버님이 직접 하세요? 당연하지. 혼자 사는데 누가 해주나. 제가 할게요. 이제부터는. 됐어. 넌 쉬어. 아니에요. 밥값은 해야죠. 연정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둘이서 좁은 주방에서 움직이다 보니 자꾸 부딪혔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학교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옛날 이야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연정이가 물었어요. 아버님, TV 봐도 돼요? 그럼. 편하게 있어. 같이 보실래요? 그래.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연정이는 소파 한쪽에, 저는 반대쪽에 앉았죠. 거리를 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조금씩 졸기 시작했어요. 고개가 까딱까딱 떨어졌습니다. 연정아, 방 들어가서 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반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스르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제 무릎 위로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제 허벅지에 닿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깨워야 해.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연정이가 눈을 떴어요. 천천히, 몽롱한 눈빛으로요. 아, 아버님. 제가. 괜찮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가만히 있었죠. 아버님. 응.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한 번만요. 누가 날 안아주는 게 너무 오래전이라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연정이가 흐느꼈어요. 소리 없이, 제 품에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머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너무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색함이 흘렀습니다. 연정이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죠. 잘 잤어? 네. 그녀가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연정아. 네, 아버님. 어젯밤 일은. 죄송해요. 연정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아니면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식사하세요. 그녀가 국그릇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어요. 수저 소리만 달그락거렸죠. 식사를 마치고
연정이가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그냥 쉴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산책이나 갈까? 뒷산 좋아. 연정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같이요? 응. 혼자 가기 심심하거든.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10월의 공기는 선선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죠. 나란히 걸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나무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요.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어요. 아버님. 응.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뭔 소리야. 3일이라며. 3일 지나면 어떡하죠? 연정이가 멈춰 섰습니다. 저도 걸음을 멈췄어요. 그건 내가 정해야지. 아버님은요? 뭐, 제가 더 있으면 싫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싫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좋다고 하면 그건 선을 넘는 거였죠. 연정아. 네.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너는 내 며느리야. 알아요. 준우의 여자고. 알아요. 연정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전 이미 준우 오빠의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님,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전 그냥 누군가의 옆에 있고 싶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싶어요. 연정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럼 왜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에 돌아가자.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녀가 떠올랐거든요. 눈빛, 목소리, 손길. 이건 정말 위험해.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연정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네. 잠이 안 와서요.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녀 옆에 앉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뭐 생각해? 그냥요. 이것저것. 준우? 아뇨. 아버님.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 네. 연정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버님은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불쌍한 여자? 아니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랬어. 불쌍하다고 생각했지. 지금은요? 지금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복잡해. 복잡하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연정아. 네. 우리 이러지 말자. 싫은데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전 아버님 옆에 있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연정아. 아버님도 그러시잖아요. 날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저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제 손에 그녀의 손이 닿았어요. 아버님. 응. 준우 오빠요. 이번 주말에 해외 출장 가요. 그래. 이 집엔 아버님과 저뿐이에요. 그 말에 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더 있겠다는 거야? 안 돼요? 연정아, 우리 진짜 이러면 안 돼. 알아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전 이미 선을 넘었어요. 마음이요. 뭐, 아버님을 좋아해요. 남자로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미쳤어? 네, 미쳤어요. 연정이가 울먹이며 웃었어요. 미친 거 맞아요. 시아버지를 좋아하다니.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빠져버렸는걸요. 연정아. 아버님은요? 뭐, 저 어때요? 여자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아버님 눈빛이 말해주거든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전방에 들어갈게요. 생각해보세요. 이번 주말, 저희 둘만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요. 연정이가 사라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야. 머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이미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 해외 출장 가요. 연정이 그쪽 있다는데 잘 좀 부탁드려요. 그래, 괜찮으시죠? 며칠 더 있어도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연정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준우였어요? 응. 뭐래요? 잘 부탁한대. 그래요? 연정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참 웃기죠. 자기 여자를 아버지한테 맡기다니. 연정아. 네, 아버님.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후회할 거야. 알아요. 그래도 할 거야?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 이미 후회할 준비가 됐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연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죠. 용서해라, 준우야.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쳤구나. 5장 악역의 역습. 주말은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산책을 했어요. 손을 잡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흘렀죠. 아버님. 토요일 밤 연정이가 소파에 앉아 저를 불렀어요. 응. 행복해요. 그래. 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편한 거.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나도야. 거짓말. 진짜야. 그럼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될까요? 연정아.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꿈꿔도 되잖아요.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연정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죠. 객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 봤어요.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연정이에게인지, 준우에게인지, 아니면 나 자신에게인지. 일요일 저녁,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일찍 들어왔어요. 지금 집 가는 길인데, 연정이 데리러 갈게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연정이를 찾았습니다. 준우가 온대.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벌써요? 응. 곧 도착한대. 아, 연정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짐 싸야겠네요. 그래. 우리는 말없이 짐을 쌌어요. 아니,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죠. 캐리어 하나뿐이었으니까. 30분 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준우가 서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들어와. 아니요, 괜찮아요. 연정이만 데려가면 돼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지. 바빠서요. 연정아, 나와. 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연정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감사했어요. 응, 조심히 들어가. 네. 그녀가 미소 지었지만 눈은 슬펐어요. 준우가 연정이의 캐리어를 받아 들고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문간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준우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버지. 왜? 요새 집이 참 따뜻하네요. 응. 누가 다녀갔나 봐요. 향수 냄새 나고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냥 환기 자주 해서 그래. 그렇군요. 준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연정이 덕분에 아버지가 덜 외로우셨겠네요. 그야. 뭐. 감사합니다. 잘 돌봐주셔서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준우는 차에 올라탔고 연정이도 조수석에 앉았죠. 차가 출발하기 전 연정이가 창문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예요.
아직도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연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집에 도착했어요. 문자로만 보낼게요. 준우가 핸드폰 보거든요. 그래, 잘 쉬어. 보고 싶어요.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나도.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정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연정이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갈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아버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꼭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1시간 후, 저는 카페에서 연정이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은 부어 있었고요. 무슨 일이야? 연정이가 태블릿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문서였어요. 계약서 같은 거요. 이게 뭐야? 준우 오빠 회사 서류예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저는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유경호, 매수인 유준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님 집이요. 준우 오빠가 이미 팔았어요. 뭐, 제 명의로요. 결혼하면서 저한테 집을 준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아버님 집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2년 전이요. 제가 사인한 게 아버님 집 계약서인 줄 몰랐어요. 연정이가 울먹였어요. 준우 오빠가 절 이용한 거였어요. 아버님 재산을 가로채려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내 집이, 명의는 제 거예요. 근데 실제론 준우 오빠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연정이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제가 이혼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예요. 결혼 전에 쓴 거래요. 그럼, 네. 제가 이혼하면 집은 자동으로 준우 오빠 손에 들어가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요. 그 녀석이 저를 이용했던 거였어요. 아버님, 연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 인간, 용서하시면 안 돼요. 카페를 나와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준우의 집이었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조수석의 연정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진정이 되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0년을 공무원으로 살면서 정직하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은퇴 후 여생을 보낼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그걸 제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준우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문이 열렸어요.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야.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소파에서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앉아. 네, 앉으라고 했어.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준우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연정이도 들어와 제 옆에 섰죠. 연정아, 너. 닥쳐. 제가 준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넌 입 다물고 들어. 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그게 내 집 계약서야. 내 이름으로 된. 준우가 침묵했어요.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날 속였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제 고함에 준우가 움찔했습니다. 2년 전부터였지. 연정이랑 결혼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였을 수도 있겠구나. 아버지, 날 이용한 거지. 재산 때문에. 그래서 연정이랑 결혼한 거고. 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다는 건 인정한다는 뜻이었죠. 대답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저는 비웃었어요. 죄송하면 다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30년을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을 훔쳐간 놈이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게 그것뿐이냐? 저는 연정이를 가리켰어요. 이 여자는 뭐냐? 도구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냐? 그건 바람까지 피웠더구나. 이 여자를 두고 준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
제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넌 이 여자의 남편이야.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근데 바람을 피우고 이용하고 버리려고 했어. 그게 개인적인 일이냐? 아버지는 뭔데요? 준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야말로 제 여자를 뺏으려고 하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연정이가 숨을 죽였고 저는 말문이 막혔죠.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준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연정이가 아버지 집에 머물렀을 때 뭐 했는지. 손잡고 안고 그랬잖아요. 준우야.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버지도 날 배신했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달라. 연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다른데? 아버님은 진심이었어요. 뭐, 아버님은 날 이용하지 않았어요.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당신은? 연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날 사랑한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준우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었죠. 전 당신한테 돈이었어요. 아버님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였죠. 연정아, 이혼할 거예요. 연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집은 아버님께 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든요. 불가능해. 준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계약서에 내 도장 찍혀 있어. 법적으로 내 거야. 그리고 이혼하면 각서대로 내 거고. 그럼 이혼 안 하면 되잖아. 뭐, 이혼 안 하고 별거 하면 돼요. 평생. 준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미친년. 미쳤죠. 당신 때문에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요? 오늘부로 의절이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 넌 인간 쓰레기야. 아들도 남편도 사람도 아니야.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연정아, 가자. 네, 아버님. 문을 나서는데 준우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후회할 거예요. 재산 다 날릴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연정이와 함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연정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버님, 쟤 때문에. 아니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준우를 잘못 키웠어. 그래도 이제 됐어. 집은 중요하지 않아. 네. 저는 연정이를 마주 봤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야. 내가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연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집이 아닐 수도 있는 곳으로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연정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면요? 그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럼 새로 시작해야지. 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네, 아버님. 그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어둠이 지나면 새벽이 올 거라는 걸요. 7장 숨겨진 진실과 반전. 변호사 사무실은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저와 연정이는 나란히 앉아 상담을 받았어요.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계약서가 완벽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박연정 씨의 도장과 사인이 명확하고요. 하지만 전 속은 거예요. 연정이가 항변했습니다. 제가 뭔지도 모르고 사인한 거라고요. 증명할 수 있나요? 그게 연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기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나 문자, 증언이라도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뭔가요? 박연정 씨가 이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명의는 계속 박연정 씨 것이고 유준우 씨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 평생 결혼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별거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저희는 한강 공원에 앉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0월의 바람이요. 아버님. 응. 제가 평생 이혼 안 하고 살게요. 연정아. 그래야 집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평생 준우 오빠 아내로 살면 되죠 뭐. 그럼 넌? 네. 넌 평생 혼자 살아야 하잖아. 재혼도 못하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넌 아직 젊어. 38살이야.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혼자. 그래도 안 돼. 그럴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 따위 포기할게. 아버님, 됐어. 괜찮아. 나 혼자 살 집 하나 정도야 어떻게든 마련하지. 아니에요. 안 돼요. 연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너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 말에 연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님, 연정아.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 이제 65살이야. 앞으로 10년, 20년. 그것도 못 살 수도 있어. 근데 넌 달라. 넌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해. 그 긴 시간을 혼자, 법적으로는 유부녀로 살라고. 그럴 순 없어. 하지만 집은 다시 구하면 돼. 작은 거라도. 근데 내 인생은 그건 다시 구할 수 없잖아. 연정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응. 처음 만났을 땐 그냥 시아버지였어요. 무서운 사람. 근데 이제는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나도 처음엔 그냥 며느리였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의 여자. 법적인 가족. 근데 이제는 저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님. 응. 사실은요. 연정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준우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 아버님 생각이 났어요. 응. 준우 오빠가 아버님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전 늘 아버지를 꿈꿨어요. 든든한, 따뜻한, 날 지켜줄 아버지요. 근데 현실에 제 아버지는 날 버린 사람이었죠. 연정아, 준우 오빠랑 결혼한 것도 사실 아버님 때문이었어요. 뭐, 아버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잖아요. 시아버지로라도요. 그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연정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정아, 미안해요. 이상한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은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절 진짜로 봐준 사람이에요. 이용하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날 받아준 사람.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나도 그래. 제가 속삭였어요. 넌 내 인생에서 마지막 따뜻함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버님. 응.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글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혼은 하지 마. 집을 지켜야 하니까. 네. 대신 준우랑은 완전히 별거해. 다시는 만나지도 말고. 그럼 전 어디서 살아요? 나랑. 그 말에 연정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내가 작은 집 하나 구할게. 전세로라도. 거기서 우리 같이 살자. 하지만 사람들이 신경 안 써. 이제 65살인데 남 눈치 보며 살기 싫어.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넌 내 며느리잖아. 법적으로는 시아버지랑 사는 게 뭐가 이상해. 연정이도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이상할 게 없죠. 그래. 아무도 뭐라 안 해. 설령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전 아버님이랑 있고 싶어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연정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날 밤, 저희는 부동산 앱을 뒤졌습니다. 작은 빌라나 투룸 전세를 찾았어요. 이거 어때요? 연정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역세권이고 깨끗해 보여요. 좋네. 내일 보러 가보자. 네.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 행복하구나.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집도 없고 아들과도 의절했고 세상이 손가락질할지 모르는 관계였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버님. 응, 전 아버님을 사랑해요. 연정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나도. 진짜요? 응, 진짜야.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죠. 아름다웠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역세권의 작은 투룸 전세에 살고 있었어요. 연정이는 학교로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간단한 살림을 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다녀올게요, 아버님. 조심히 가. 아침마다 연정이를 배웅하고 저는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점심쯤 간단히 요리를 하고 오후엔 동네를 산책했어요. 저녁이면 연정이가 돌아왔죠. 아버님, 저 왔어요. 어서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와, 오늘은 뭐예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우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충분했어요. 준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정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연정이는 여전히 준우의 아내였지만 실제로는 남남이었죠. 아버님, 어느 날 저녁 연정이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뭘? 집이요. 그 큰 집 놔두고 여기 사는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진짜요? 응. 여기가 훨씬 좋아. 왜요? 너랑 가까우니까. 그 말에 연정이가 웃었어요. 저도 여기가 좋아요. 진짜 집 같아요. 그래.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이라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녀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고아원에서 살 때도, 준우 오빠랑 살 때도 집이라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집이에요. 연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이 있어서요.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여기가 집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앨범을 꺼냈어요. 준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아버님, 뭐 보세요? 연정이가 다가왔습니다. 옛날 사진. 준우 오빠예요? 응. 5살 때. 사진 속 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귀엽네요.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저는 앨범을 덮었어요. 내가 돈만 벌었지.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했어. 이혼하고 나서는 더욱 그랬고.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어. 저는 연정이를 돌아봤습니다. 너한테는 제대로 하고 싶어. 돈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버님, 고마워, 연정아. 내 옆에 있어줘서. 그녀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았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덧 4월이었어요. 아버님. 응. 행복해요. 나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약속해요? 약속해. 그렇게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아들이 어떻게 되든, 집이 없어도. 우리는 함께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70세가 됐고, 연정이는 43세가 됐어요. 여전히 저희는 그 작은 투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연정이는 여전히 학교 선생님이었고, 저는 여전히 집에서 그녀를 기다렸죠.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뜯어보니, 준우의 이혼 청구서였어요. 연정아. 네. 준우가 이혼 소송 걸었어. 연정이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3년 별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오긴 왔네요. 어떻게 할래?
받아들여야죠. 어차피 우린 끝이었으니까. 집은 이미 준우 오빠 손에 넘어갔을 거예요. 어떻게든 처리했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결국 집을 못 지켜줬네. 아니에요. 연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전 이미 충분해요. 아버님이 제 집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맞아. 이혼 재판은 6개월 후에 끝났습니다. 연정이는 정식으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저희는 조용히식을 올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마음으로는 부부가 됐죠. 증인은 연정이의 친구 2명뿐이었어요.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밥을 먹고, 사진 몇 장 찍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아버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죠? 연정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아버님이라고 해. 왜요? 익숙하잖아. 그리고 좋아. 그 호칭. 알겠어요, 아버님.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그날 밤, 저희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처음 고백했던 그곳에서요. 기억나요, 아버님? 응. 여기서 너 울었잖아. 아버님도 우셨어요. 그랬나? 네. 근데 그때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연정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후회해요? 아니요. 전혀. 나도. 우리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말없이.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버님. 응. 고마워요. 뭐가? 제 마지막이 되어주셔서요. 마지막? 네.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 마지막 사랑, 마지막 가족.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도 고마워. 왜요? 너도 내 마지막이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 마지막 여자, 마지막 사랑, 마지막 따뜻함. 아버님, 고맙다, 정말. 연정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65세에 시작된 사랑. 세상은 이상하다고 했고, 아들은 배신이라고 했고, 도덕은 금기라고 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